러시아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며 매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러시아의 반인륜적 전쟁 범죄에 대한 것이고 또한 미국 중심의 동맹 제재에 참여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혈맹이기도 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을 마주하는 휴전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과 합을 같이 해야 하는 국면이 있어 이번 제재는 피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중들의 의견은 전쟁하는 푸틴은 미치광이로 여기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러시아 자체에 대한 의견은 구분해서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푸틴 정권과 러시아 만행이 종료가 되면 한국과 러시아가 할 일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은 러시아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매우 오랜 기간 참여해왔고 도움을 주고받았는데, 특히 이번 전쟁에서 한국 정부의 속내가 복잡했던 이유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전차를 비롯해서 최근에 발사한 누리호까지 각종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군사 관계자는 미국은 미사일 지침 해제를 해줬지만 러시아는 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해줬다라면서 실제 한국 군사력에 있어 가장 기여한 국가가 바로 러시아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쓰이는 무기 중에서 미국이 제공한 기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개발한 다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전수해주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 개발 등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에 전수해준 기술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과 같이 한국 무기에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분야를 찾는 것도 반대로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한국에 많은 곳을 오픈해 주었으며 중국, 북한, 일본 등에 둘러싸인 험난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국을 전 세계 6위 정도의 군사력을 갖게 한 나라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무기 지원 요청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현재 유럽 나토를 비롯해서 한국 주변국에서는 한국이 군사 대국이니 지원을 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으며, 우크라이나 대사는 한국 LIG 넥스원까지 찾아가 천궁 제공에 대한 요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한국은 러시아는 물론 북한 등의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제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의 내용이 불곰 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같이 푸틴이 정권을 잡고 막무가내로 나오면 그러한 불곰 사업 협약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 나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약을 먼저 파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러시아 전쟁 범죄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양 국가가 빠른 시일 내로 관계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자는 의견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에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서 불안감을 증폭하는데요. 러시아가 한국 기업의 본보기로 1억 달러 가량의 제재금을 부과하면서 돈 뜯어가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으로 앞으로 우후죽순 한국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조치는 한국의 또 다른 움직임으로 결국 스스로 크게 곤란해지는 국면을 초래했다는데요. 우선 러시아는 최근 한국 기업인 대한항공에 서류 미비의 이유를 들어서 약 1,100억 원 가량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국가 간의 잘못이 있으면 해당 법규에 따라서 벌금을 내고 제재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문제는 현재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가당치 않은 이유로 한국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약 1년 전 일인데 이것을 문제삼아 벌금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2021년 대한항공 화물기는 모스크바 공항에서 이륙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러시아 세관에서 세관 직인이 없는 서류가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1년 뒤인 2022년 2월 말에 갑작스럽게 이 건에 대해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긴 것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런 일은 말도 안 된다면서 사실 직인을 제외하고는 러시아가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며, 러시아는 이 서류를 확인한 뒤에 승인하고 이륙 허가까지 냈으므로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에 동참한 이후에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교민들이 각종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의 번거로운 일들은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큰 피해를 보거나 러시아가 한국을 매우 적대시하는 일들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인 생략의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현 시점에 매우 중요한 국가 간 이슈로 취급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보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게다가 문제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취향은 하지만 현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는 아닌데도 이러한 초대형 벌금을 맞은 것은 앞으로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독 한국에 이렇게 큰 벌금을 내게 하면서 양 국가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게 다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한국을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냅니다. 이는 마치 중국과 비슷한 방식인데 중국도 2017년 사드 문제를 한국에 풀어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즉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들이는 공동 과정에 있었음에도 중국은 미국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유독 한국에만 보복을 실행했으며 중국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피해에 시달린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 강력 보복을 실행한 것은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즉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주변 국가에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역시 중국과 같이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시비거리를 삼아 보복 제재를 시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러시아 제재금 부과가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하루에 5조 원 이상을 소모하는 엄청난 전쟁 비용을 내고 있는데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해외에 묶여있는 자금으로 돈줄 자체도 말라버렸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돌아오는 5월 4일까지 달러 이자를 갚지 못하면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되는 양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는 해외에 달러가 묶여서 결국 이자를 어쩔 수 없이 4월 초에 루블화로 상환했는데 이를 신용부도 스와프 시장 감독기구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JP 모건을 통해 달러 이자를 송금하려 했으나 미국 재무부는 이 방안도 거절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게 되면 볼셰비키 혁명 이듬해인 1918년 이후 처음으로 대외 채무에 대한 디폴트가 되는데, 앞으로 러시아는 완전 신용불량 국가가 되어서 해외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최대한 돈을 쥐어 짜내려고 한국과 같은 국가를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의 조치는 결국에는 러시아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게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특히 중요 분야에서 한국의 반전 카드가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라고 전해집니다. 우선 러시아와 한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는 다름 아닌 북극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의 LNG 사업을 비롯해서 시추 사업 등 한국은 직간접적으로 러시아의 자원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실제 한국 기업의 다양한 관련 발주를 넣는 등 오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전쟁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가스관 문제에서 뜻밖의 상황이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다양한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가스를 탈피하기 위해서 방법을 매우 급하게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이 떠오르고 있으며 러시아가 매우 긴장하는 국면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러시아 가스를 완전 탈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은 기존의 러시아 가스를 전혀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액화 부유식 저장 운반선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 쇠빙 LNG 운반선을 거의 독점하듯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박형 해양 플랜트는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선박으로 이들 유럽 국가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LNG 운반선을 개조해서 활용도 가능해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자원 독점을 우회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한국이 제공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더욱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유럽에서는 결국 값이 싼 러시아 가스를 들여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몰래 암암리에 가스를 들여오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3월보다 날이 풀린 4월에 오히려 러시아 가스 수입량이 늘어나서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도 노르트스트림 2를 닫아버리고 러시아 가스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그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에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으로 추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럽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보다 현재 안보상의 이유가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북유럽도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독일은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재무장화에 들어가는 등 러시아에 대한 경계가 훨씬 강화된 상황인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이런 움직임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확실히 탈러시아 바람이 이제 막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 다양한 카드를 찾고 있는 시점이며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 외에 플랜트 분야에서도 대박 수주를 기대하며 러시아를 고립시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자칫 러시아의 제재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이러한 프로젝트 진행에 금이 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LNG 선박형 플랜트를 대량 제공해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자원 운송의 중요한 부분을 한국도 쥐고 있기에 러시아가 한국을 타겟 삼은 것은 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러시아와의 북극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극동지방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만
한국에 있어서는 작은 파이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안은 아니라 손해는 다소 보더라도 철수할 수는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원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그르치면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한국 돈을 뜯어내려고 말도 안 되는 가혹한 제재를 시작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 조선업 기술의 대한민국은 오히려 러시아 제재를 가속화시킬 다양한 카드를 내밀 수 있으며 한국 러시아 양국이 불필요하게 대결 국면을 가져가는 것은 당장 러시아에 더 큰 손해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